토요일과 일요일 포항과 분당에서 각각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장소, 시간 놓치지 말고 체크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2023년에 대한 전망과 주식에 대한 저의 시각들을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이제 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 한세실업인데요. 18,000원에 2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8,000원에 20%. 사실 한세실업은 뭐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바닥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고요. 뭐 한세24 홀딩스와 뭐 인적 분할하고 설립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 얘가 뭐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회사가 뭐 성장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뭐 하는 기업인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한세실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매력이 없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금 가져갔을 때 매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기업들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거고 매집이 되어 있으면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독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독점을 하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누군가가 꽉 독점을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가나요? 라고 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단점이요. 종목이 안 좋아서 안 가는 줄 알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안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은 안 갑니다. 지가 아무리 좋든 종목이 아무리 좋든 간에 시장이 안 좋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을 때는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맞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안 좋을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올바른 기업이다. 오히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티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종목 18,000원이 비중과 뭐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혹여나 시장이 제 예상대로 한 번 더 안 좋아서 밑으로 좀 더 밀리게 된다면 얘도 장이 안 좋아서 13,000원대, 1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웹젠이 올라왔는데요. 23,000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웹젠 23,000원의 20%. 일단 이 웹젠이라고 하는 기업, 요즘에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특히나 웹젠도 실적이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는 게임 관련주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게임 관련주들은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가 잊을만 하면 뛰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뛰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웹젠도 지금은 이 아래쪽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성에서 아래쪽에 가깝게 내려왔다는 것은 다음 차례는 올라갈 차례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보다도 올라갈 차례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갔다 올라갈지가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필요도 없고 매수가가 많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들어가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것과 최근에 게임 관련주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얘는 바닥을 13,000원대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또는 좀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서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쯤 여기서 바닥을 잡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30, 40%까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춘다면은 뒤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힘이 일단 4만 원까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차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기까지 욕심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저는 3만 원이든 27,000원이든 37,000원이든 35,000원이든 다 엿볼 수 있는 구간을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정하셔가지고 분할 매도 구간을 정해서 그 분할 매도 구간에 반드시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IS 동서입니다. IS 동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오고 급등이 나오고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IS 동서가 주가가 급등 나온 게 최근에 폐배터리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은 뭐 회사 TMC를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폐배터리 뭐 재활용을 하는 업체를 인수했다 해서 IS 동서가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IS 동서는 뭐 하는 기업인가? 우리 동서하면 예전에 그 동서식품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죠. 보리차 뭐 이런 거요. 근데 얘는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관련주가 무슨 폐배터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설주가 건축자재를 만들고 건설하고 있는 그런 폐자원을 원래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신사업을 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신사업을 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리스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사업 열면 어쨌든 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으나 원래 자기가 해왔던 업종이 아닌데 새로운 산업을 연다라는 건요. 사실 거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가를 띄워 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폐배터리 산업은 이거 신사업 뛰어 들어왔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뭐 재활용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추후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몇 번은 더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아마 주가가 거기에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보유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사업 한다고 해서 뭐 유상증자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건설주기 때문에 사실 건설주는 제가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장기 투자는 금물이고 단기적으로는 3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저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매수가가. 그래서 빨리 올라올 때 34,000원 여기서부터는 38,000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익일 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정리하고 떨어지면 또 사가지고 또 올라올 때 폐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또 올라올 때 그때 또 정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자, 삼보모터스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삼보모터스가 지금 뭐 올라와 있는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8,090원에 10% 정도를 이렇게 채팅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자동차 이런 쪽들이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제조, 부품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이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있잖아요. 당장에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조가 많이 밀려나가고 있고 또 제조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은 사실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것들이 전가가 된다면은 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힘든 기업들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더군다나 부품 관련주들도 힘들기 때문에 삼보모터스가 사실 지금까지 실적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약간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 리스크가 있다.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5,200원 자리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튀어 오를 때는 7,000원 이상 튀어 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